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6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릴 무렵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급락세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었죠. 1% 이상 상승해서 뭐 2% 이상 하락까지 오는 데까지 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이 급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글쎄요, 오늘 이게 급락이 막 진행이 되면서 원인을 이래저래 많이 찾아봤는데 뚜렷한 원인은 사실 못 찾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불확실성들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지금 투심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글로벌 시장 다른 쪽도 일본이나 뭐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최근 시장의 급락에 따라 가지고 신용 반대 매매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중에 투매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신용 반대 매매도 종종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주가 하락이 투심 저하로 인해서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다시 지수 하락을 유도하다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로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악순환이 지금 오늘 반복된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뭐 오늘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뭐 뉴질랜드 금리 인상 때문이다, 뭐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이 그나마 지금 홍콩 시장이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움직였던 아시아 시장을 메인으로 움직였던 시장이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영향을 받았어요.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주도했던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다고 하죠. 참의원 선거가 이제 목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 여당의 지지율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 즉 이 참의원 선거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보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쪽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뭐 크게 변할 걸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던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본 쪽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급락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전에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메인으로 보면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요게 일단 지금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뭐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변동성 줄이면서 하방 경직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면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요 내용이 지난 8월 이후부터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졌어요. 기존에 이틀 뒤에 나오게 되는 이 고용 보고서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조금 의미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불안정한 구간에서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차적으로 금요일 날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는
보고서,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의 불안정한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키가 아닐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고서의 경우에는 컨센 정도로 나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컨센보다 좋았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컨센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는데 물가가 자꾸 상승하는 현상. 물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가 컨센을 상향했다라는 것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 쪽으로 어떻게 이제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크기를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11월, 물론 이번 달 말고 다음 달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11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테이퍼링, 이거 이후에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의 시기,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거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컨센에 약간 정도 더 좋은 정도의 상황이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오늘 뭐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1.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3.4% 하락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한 거 보세요. 5천억 조금 넘게 5,5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게 다입니다. 물론 선물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조금 샀어요. 한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우리 지수대로 보게 되면요, 사실 지금 이 2940 이 자리도 지금 오늘 이탈, 오전까지만 해도, 오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자리 갖다 붙여놨으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화, 약간의 현금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하루 정도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요 위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뭐 장중에든 아니면 하다못해 장 막판에라도 약간의 현금은 조금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2920자리를 하나 제가 지금 또 하나 껐는데요. 이 자리가 60주선입니다. 60주선인데 오늘 이 자리도 일단 이탈을 했어요. 내일 이 자리 일단 복귀하는지를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2840 정도 자리가 다음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한 2850 정도 전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만약 거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상당한 저평가 구간,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중에 한 구간으로 들어온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그 지점, 그 지점이 대략 한 2850포인트 전후 자리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최대 2840 정도까지 일단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일단 연료는 있습니다. 연료는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서 뭐라고 말씀을 참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요즘 같으면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죠. 지금 3거래일 동안 6% 가까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5.6, 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좀 과도합니다. 상당히 과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불확실성이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 그러면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도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오늘은 이탈을 했지만. 따라서 여기서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121선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약간 뭐 반등이 좀 나오는 상태에서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약간 그 보합권 주변에서 움직여주는 정도의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요 위로는 일단 올려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올려주는 게 그 다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하루 정도 요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또 봐야 되는데 옆으로 길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일단은요. 만약 또 오늘처럼 뭐 일본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정 국가에서 또 급락 나오면서 같이 따라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횡보 지금 한 요 구간에서는 한 2920 정도 라인 요 구간에서는 자리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채한도 협상의 이 상황 또는 경제지표 고용보고서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면 작년 3월 이후 가장 힘들었던 구간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 이후에 이렇게까지 밀린 구간이 없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 이게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이렇게 밀린 구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 3월 이후 지금 가장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일부 이제 현금화할 부분을 약간의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본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있잖아요. 내가 이 종목 분명히 매수 사유가 있었고 근거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재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거나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거나 뭐 기업에 대한 거는 내가 얼마 전에 뭐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놔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시장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 주식에 대한 이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공부를 조금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상한다. 언제쯤 이게 종료가 될 것 같고 종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매우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힘드신 분들이 매우 많으실 텐데 신용을 쓰신 게 아니라면 괜찮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8년도잖아요. 이때도 요 구간 급락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2018년도도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도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급락 구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2020년은 이게 원체 큰 역대 최고의 하락 단기간 하락폭을 만들다 보니까 크게 하락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동성이 크게 없이 오르기만 한다거나 매매하기 편하게만 움직이는 이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급락하고 어려운 구간들은 서너 번씩 나옵니다. 매년 있습니다.
제가 VIP 방에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종목들 중에 내가 몇 종목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종목씩 움직이면서 매도가 나가는 상황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 없거든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냐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년 원래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작년의 비정상, 작년이 보통 우리 이제 조금 무식한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이제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장이었잖아요. 대형주들이 막 날아가는 장, 이런 장이었는데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거고요. 원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좀 어려운 구간들이 꼭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과정 매년 겪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명이 단축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번 구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진 종목이 이번 구간 지나고 나서 다는 올라올 수 없을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라도 올라와서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